안녕하세요. 펀드메딕입니다. 지난번 그 시장에 대해서 점검해 봤으면 오늘은 이제 중국 주식 주가 지수에 대해서 좀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일단 대표 지수 현황 및 전망인데요. 이제 중국 본토 증시 시가총액이 지난 10년 동안 한 3.6배, 거의 4배 가까이 성장을 한 상황입니다. 82조 위안까지 늘었다고 하니까 우리 돈으로는 한 1경 4,700억이 넘는 4,700조가 넘는 굉장히 큰 돈이 됐는데요. 근데 주가 지수는 제가 여기 써놓진 않았지만 2배가 채 늘지 않았어요. 절반이 채되지 않는 수준밖에 안 되고요. 정확히는 1.7배 정도 늘었더라고요. 좀 이상하죠? 이제 그 이유를 살펴보니까 이제 시대의 변화를 반영하면서 새로운 이제 주가 지수가 많이 생겼어요. 심천의 창업판이라든가 상해의 과창판, 뭐 스타50이라고 불리는 홍콩 증시 항생 테크, 뭐 이런 새로운 지수가 등장하면서 상장회사 숫자가 뭐 2배 넘게 늘어난 거죠. 이제 그만큼 지수가 좀 희석된 영향도 있지 않나라고 보고 있습니다. 어떤 분은 이제 미중 무역 분쟁이 좀 장기화되고 이제 없어지는 게 아닌 상수화되었기 때문에 중국은 향후에 글로벌에서 고립이 되고 금융시장도 붕괴할 거다라는 극단적인 의견을 주시는 경우들도 있어요. 하지만 이제 중국 본토 지수는 뭐 중국의 그 무역 분쟁의 창시자 아버지라고 할 수 있는 미국 트럼프 대통령 재임 시절이었던 지난 2018년도에 글로벌 지수인 MSCI 지수, 이머징 지수에 편입된 바가 있고요. 2019년도에는 FTSE, 이 MSCI와 더불어서 양대 지수로 일컬어지는 FTSE 지수에도 편입된 바가 있습니다. 이른바 신흥국 대표 지수로 이미 중국 지수는 좀 편입이 되어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이게 뭐 완전 고립돼서 뭐 상장 폐지 및 없어진다? 이런 거는 제가 볼 때는 쉽지 않다라는 생각입니다. 너무 극단적인 이게 생각을 가지실 필요는 없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이 들고, 오히려 위안화 환율과 반대로 움직이는 경향에 대해서는 제가 다른 영상에서도 그동안 많이 언급드린 적이 있는데, 지금 더없이 이제 기회를 주는 모습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최악의 상황이 결국 기회라는 뜻인데요. 파랑색이 위안화고요, 보라색이 중국 본토 CSI 300 지수입니다. 이렇게 위안화가 강세로 하락하면은요, 주가 지수가 강력하게 반등, 상승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고요. 이 부분은 이제 2021년도에도 마찬가지 위안화가 하락하면서 중국 본토 지수도 굉장히 강한 상승을 보인 바가 있습니다. 지금은 어떤가요? 네, 포7라고 해서 7위안이 굉장히 중요한 선으로 일컬어지고 있는데, 이제 정고점이죠. 위안화 입장에선 훌쩍 뛰어넘었습니다. 이게 이 외화 유출을 걱정하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이게 완화가 되고 다시 하락한다고 보면 더없이 이제 중국 본토 지수의 급등, 큰 상승이 기대가 되는 시점이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일단 중국 정부 입장에서는 글로벌 투자자들에 대한 자유도 좀 당근을 주기 위해서 지난 2021년도에 미국의 그 최대 은행의 JP 모간 체이스라고 있잖아요. 예, 이 JP 모간한테 외국 기업 최초로 중국 내 지분 100%를 보유한 증권사 설립을 허가해 준 적도 있고요. 그래서 이 제이미 다이먼 JP 모건 회장은 중국에 상당 규모를 투자해 놨기 때문에 아주 친중파라고 할 수 있죠. 그 바이든 대통령 민주당에 가서 그렇게 미중 무역 분쟁에 대해서 로비를 하고 있다라는 뭐 소문도 뭐 파다할 정도니까요. 이렇게 투자를 해놓은 미국 투자자들은 오히려 이게 관계 개선을 좀 간절하게 바랄 수 있는 로비를 할 게 분명하니까, 비록 이제 경제를 정치가 먼저 앞선다라고는 일반적으로는 일컫긴 하지만 역시 자본주의의 본산인 미국 기준의 로비력을 저희는 이제 무시할 필요는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얼핏 해봅니다. 그리고 일단 밸류에이션 측면에서 보게 되면 최근 이제 10년 내에 그 굉장히 좀 저렴해진 건 사실이고요. 특히 지수 구성도 바뀌었어요. 홍콩 증시가 H 지수 관련 했을 때 예전엔 국영제 주식이 많았어요. 뭐 중국 석유라든가 중국 생명이나 뭐 은행들이죠. 근데 지금은 정보통신, 알리바바, 텐센트 같이 민간 고용, 경기를 반영하는 회사들의 비중이 무려 한 40% 가까이 됐다. 그리고 금융이 27%. 그래서 앞서 언급드렸던 경기 1편에서 말했을 때는 그 소비나 부동산 부분의 회복이 굉장히 중요할 것이다. 그리고 이제 아까 밸류에이션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위안화 환율 앞에 말씀드렸고요. 이제 하나투자증권에서 정리한 밸류에이션을 보면은 뭐 역사적 평균을 큰 폭으로 하회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올해 초에 리오프닝 기대감으로 잠깐 반등했다가 다시 지금 주저앉은 상황이라 거의 뭐 PER 기준으로 8배 같이 되지 않는 수준에 불과하고요. 10년 전보다 주가가 낮습니다. 홍콩 기준으로 보면은 12배가 깨져 있는 상황이고요. 공이 둘 다 밸류에이션상으로 굉장히 저평가되어 있는 게 맞기 때문에 약간 저가 분할 매수 전략이 좀 유효할 수 있지 않을까. 이에 대한 조건으로는
위안화가 좀 강세로 전환되는 요소들, 더 앞단으로는 달러가 좀 약세로 좀 큰 폭으로 돌아서면서 좀 신흥국 통화 강세를 보이는 요소들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전제가 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드네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무조건적인 비관론을 가지시기보다는 다소 좀 역발상으로 좀 조금씩 모아가 보시는 분할 매수 전략도 한번 시도해보면 어떨까라는 시점으로 생각해봅니다. 저도 일단 조금씩 사보고 있거든요. 계속 모니터링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